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7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난 2020년 9월 22일 서해상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된 해수부 공무원 이재준 씨에 대해 문재인 정권은 자진 월북한 것으로 발표를 했는데요. 윤석열 정부는 월북의 근거가 전혀 없다, 이렇게 완전히 다른 판단을 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여상원 변호사님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변호사님, 네. 아주 지난 2020년 그 서해상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돼 가지고 이른바 그 불이 태워진 예. 해수부 그랬죠. 해수부 공무원 예. 이대준 씨죠. 예. 그 당시는 이모 씨로 이렇게 했죠. 예. 본인의 명예를 생각해서. 그런데 이제 유가족들이 이름을 밝혀달라. 예. 명예도 이제 어느 정도 그렇게 회복할 수 있는 정기가 마련됐다 해서 이름을 쓰는데요. 그 당시 국방부라든가 해경, 해양경찰청이죠. 예. 자진 월북으로 바로 22일인데 뭐 한 3, 4일 있다가 월북으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유족들이 청와대를 상대로, 안보실을 상대로 해서 그 당시 그런 그 정보 공개를 요청을 했는데 문재인 정권에서는 그걸 공개를 하지 않고 1심에서는 공개하도록 이렇게 판결이 내려졌는데 항소를 했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 항소할 필요가 없는 거다. 그래서 항소를 포기하면서 그와 관련해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여러 정황이라든가 갖고 있는 그 한정된 자료이지만 그걸 분석을 해서 발표한 결과는 월북의 의도를 인정할 만한 어떠한 근거도 발견하지 못했다,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정권이 바뀌니까 사실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진실도 그 정권에 따라서 이렇게 뒤집히면 되는 거냐, 도대체 이게 뭐냐 말이야. 이런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지금 우리 정치의 어떤 민낯을 이번 사건에서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진실한 건 말씀하신 대로 하나인데 그 진실에 대해서 사실은 진실을 말한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본다라고 말한 거예요. 추정이죠. 전 정권도 월북으로 본다. 이 정권에서는 월북했다는 증거는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월북이 아니다라는 게 아니고 월북한다는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단정적인 표현이 아니고. 근데 어쨌든 이게 사실은 월북이냐 아니냐가 있죠.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본인의 명예도 문제가 되고. 사실 월북이라고 이 문재인 정권이 주장할 때 어떤 이대준 씨의 어떤 명예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요. 채무가 뭐 3억이 있다느니 뭐 이런 식으로 6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뭐 6가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분이 뭐 하여튼 북한으로 갈 만한 동기가 있었다. 그게 명예훼손이 될 만한 언급이 많아지고 유족들이 그걸 못 참아한 거죠. 그리고 지금 문제는 지금 문재인 정권 때 우리가 보면 그 북에서 남으로 넘어온 어부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제대로 조사 하루 만에 그냥 북한으로 보내버리고 막 그랬잖아요. 그 월남의사 없다. 그거 보내버리고. 그럼 뭐 할 길이 없죠, 우리 국민들은. 그렇죠. 이거 정보기관 또는 군에서 한 거니까 우리는 뭐 모른 채 아마 그런가 보다 하고 근데 똑같은 맥락이 이것도. 이 이대준 씨에 대해서 사실 며칠 만에 이게 그 사실관계를 밝히기 힘들지 않습니까? 이미 본인은 돌아가셨고, 그렇죠. 사망했고 한데 북한에서 제대로 이야기해 줄 리도 없고 이런 상태에서 면밀한 조사를 하지 않고 바로 이거 월북한 것 같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는 있죠.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월남 그러니까 넘어온 어부들이나 전부 다 북한 신기를 좀 해치기 싫다. 그렇죠. 북한은 기분 나쁜 일은 안 하겠다. 이게 결국은 뭐냐 하면은 결국 김정은이 입맛에 맞는 조치를 우리가 취해서 김정은한테 잘 보이겠다 이 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지금 이 정권 하에 들어와가지고 월북이라는 증거가 없다. 이것도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대통령 기록물을 지금 못 보는 지금 입장에서 다 봉인해버렸으니까. 그게 이제 그 15년 동안 못 보지 않습니까? 어떤 걸 보고 그 결론이 나온지 몰라도 이게 이런 걸 보면은
어떤 단정적인 결론을 내릴 수 없는 사안이었어요. 예. 근데 이걸 갖다가 22일 날 사살됐죠. 예. 며칠 만에 이런 식으로 그 월북인 같다라고 내버리면은 이건 아무도 안 믿죠. 그리고 안 믿고 이거는 오로지 북한 측의 어떤 입맛에 맞춘 발표다. 그래서 이게 왜 정권 따라 이게 결론이 달라진 건 아닙니다, 지금. 의견이 달라진 거죠. 그렇죠. 팩트 그 예, 자체는 팩트는 그대로 아직 있는 거예요. 있는데 예. 의견이 판단이죠. 판단. 예, 그렇지만 예. 이 의견을 발표한 데가 국방부하고 네. 해경이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가기관이잖아요. 예. 거기에서는 의견을 발표하더라도 제대로 해야지 면밀한 조사를 예. 하고 이제 물론 조사에 그 한계는 있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조사를 해가지고 예. 그 사실관계 근접하도록 예. 한 다음에 차라리 문재인 정권에서도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나왔으면 있죠. 이게 북한 측의 어떤 정확한 정보 수집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나왔으면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예. 그렇게 섣부른 조사를 가지고 월북인 것 같다 이렇게 하면요 국가기관의 신뢰가 해쳐지거든요. 네, 그렇죠. 네, 이거는 이 문제만이 아니라 지금 뭐 문재인 정권에서 우리 사드도 뭐 전자파가 2만 분의 1이라는 걸 은폐했다 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런 식으로 문재인 정권의 그 어떤 그 행정, 그다음 국가 운영 자체가 어떤 사실에 입각해서 자기들한테 불리하더라도 알릴 건 국민한테 알리고 예. 국민한테 이해를 구하는 행정이 아니고 어떤 프레임을 짜놓고 그 프레임에 맞게 모든 사실관계를 몰아간다. 그렇죠. 이런 느낌이 들면 문재인 정권이 앞으로 이제 지금 뭐 나중에 우리 또 주제가 있겠지만은 많은 지금 그 수사가 지금 그 예정되어 있는데 문재인 정권의 어떤 변명이 그게 진실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네, 이번에도 있죠. 이 유족 측 변호사 그분 이야기에 의하면은 그 선실에 이 이대준 씨의 방수복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예. 월북하는 사람이 방수복 안 입고 배가 갈 수는 없거든요. 아 그리고 여름이 아니고 그때는 물이 엄청나게 찼다는 것이 9월 달 같으면 벌써 10분이면 죽어버린다고. 8.15 그러니까 8월 15일만 넘으면 바닷물이 차져가지고 네. 바다에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해수욕이. 네. 그러니까 그게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이런 것도 조사 안 하고 네. 바로 이게 월북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건 정말 그건 좀 너무 그 경솔한 거죠. 국민의힘의 하태경 의원 국방에 오래 있었죠. 예.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국방에 있었고 그런데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는 그 해경 관계자가 이미 자기한테 와가지고 예. 이 월북 결론을 이미 내려져 있었다. 자기들이 사건은 9월 22일 날 났고 실종이 된 것은 21일이에요. 예. 그리고 해경이 발표한 것은 27일입니다. 예. 그런데 그 발표 이전에 월북 결론은 이미 내려졌고 모든 내용은 거기 월북이라는 결론에 짜맞추기 돼 그런 결론으로 이렇게 짜맞추기 했다.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갖고 있는 정보 또 첩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특수 뭐 정보라고 했어요. 네, 뭐 예. 감청 이런 예, 거. 예. 그러니까 그 여러 정보 중에서 월북으로 느낄 만한 그만 그것만 골라가지고. 골라내갖고 네. 이제 월북으로 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말 문재인 정권이 천벌받을 짓을 했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 사건이 일어나고 바로 다음 날 예. 23일 새벽에 예. 유엔 연설을 했습니다. 예. 그때 이제 녹화해가지고 이렇게 현장에서 한 게 아니고 네. 영상으로 했는데 그때 한 게 종전선언 아닙니까? 종전선언 해야 한다고 강조했기 때문에 그 당시 이제 가장 핵심적인 안보 이슈가 종전 아닙니까? 문재인 정권이 추진한 게 종전선언인데 이게 걸림돌이 되면 안 되겠다고 이렇게 판단한 거 아니냐? 그렇죠. 지금 와서 보니까 예. 결국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유엔 연설의 종전선언이란 결국은 북한하고 이제 전쟁 벌이지 말고 사이좋게 잘해보자 이 이야기 지내자 아닙니까? 그 이야기인데 이게 아니 민간인을 우리 그때 박광자 씨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금강산에서 돌아가신 그 사건 같이 이 북한 측에서 고의적으로 남한의 국민 그것도 공무원을 그 고의적으로 만인을 사살했다면은 이거는 북한 측의 호전성 그리고 남한에 대한 어떤 그 적대적인 태도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종전선언 한다는 그 전제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아까 그 제가 말씀드린 프레임 짜놓고 우리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판결할 때도 있죠. 판사가 어떤 결론을 이거 원고 이기겠다 결론을 기록을 이제 일별하고 결론을 그렇게 냅니다. 내면은 판결 쓸 때 있죠. 예. 원고 측에 유리한 증거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겠죠. 안 그러면 이거 판결이 그게 피고 측에 유리한 증거 다 해놓으면 원고 이기게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판사들은 그렇게 하는 게 기록을 전체를 일별하고 하는 건데 예. 이쪽도 문재인 전 정권도 아까 말씀드린 데 결론 내놓고 거기에 모든 걸 짜맞춘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은 기록을 다 일별해갖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린 게 낸 게 아니라 아니고 이미 내놓고 종전선언 그런 예, 것에 거기에, 대해서도 예. 북한의 힘기를 건드리면 안 되니까 이거는 그냥 월북한 것으로 합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이런 말씀 드리면 경광부회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탈원전도 있죠. 북한이 우리가 그 저게 원전을 가동해서 거기서 생긴 플루토늄으로 핵무기 만들면 북한이 싫어하니까 말은 뭐 그 무슨 영화 보고 했다는데 그런 게 아닌가 할 정도로 자꾸 그런 일이 생기니까 이번에 도청 자료 중에 그게 있지 않습니까? 76인가요? 예. 76인가 그 761로 하라. AK 소총의 7.62mm인가 뭐 확실히 모르겠는데 72.6mm 모양이에요. 그 소총 총구가.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감청했을 때 그 북한에서 그런 걸 했다는 거는 월북을 스스로 하겠다는 사람은 그렇게 할 리는 없거든요. 아니 월북을 사람은 아이고 이용해 먹어야지 달리가지고 남한 체제가 이렇게 부패하고 이런 걸로 이용해 먹어야 되는데 그 억지로 나쁘고 한 사람도 이용해 먹는 북한인데 그래서 그렇게 761로 사퇴를 했다는 걸 보면은 월북 의도가 아닌 게 상당히 추정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 문재인 정권 그런 도청 내용까지 알고 있으면서도 진짜 아까 말씀하신 오로지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 선언에 관한 대유엔 연설 그걸 위해서 이걸 갖다 고의로 은폐했다 이런 의심이 지금 강하게 들고 있기 때문에 이게 되는 분명히 이게 뭐 지금 정권에서 말하는 뭐 월북이란 증거가 없다 이걸 떠나서 그 문재인 정권의 도덕성 회복을 위해서라도 도덕성도 별로 크게 없지만은 밝혀져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하태경 의원이 천벌받을 짓이라고 했는데 그 당시 그 고등학생 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문재인한테 그때 편지를 썼죠. 보내서 사실 국가라는 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그렇죠. 지키는 게 제1의 임무인데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총살을 당하고 불에 태워질 때 국가는 뭐하러 했느냐 물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당시 문재인은 내가 진실을 밝히는데 열심히 도웃겠다, 뭐 앞장서겠다 하는데 그거로는 뭐 밝히기는커녕 진실을 못 밝히게 다 항소까지 해버리고 그랬지 않습니까? 저기 고 교수님 말씀 진실을 밝힌 데 애를 쓴 게 아니라 진실을 은폐하는 데 애를 많이 썼구만요. 그리고 참 아까 이건 우리는 정확한 방송이니까 항소 포기가 아니고 항소 취하했습니다. 네, 취하. 네.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진실을 들어보려면은 그 해경선에 같이 탔던 동료들, 그렇죠. 또 가족들도 예를 들면 월북할 기미가 있다 그러면 뭔가 느끼는 게 있거든요. 동료라든가 유가족들이 절대 전혀. 그럴 리가 없다. 한결같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보면은 그 하기 전에 여러 가지 그러니까요. 말을 안 하더라도 행동으로 전조가 있고. 전조가 다 있거든. 모든 게 전조 증상이 있는데 그런 증상이 전혀 없는데 그러면은 더욱 더 세밀하게 이게 진짜 그 동기 같은 거 월북이면 월북 동기 아니면 아닌 그걸 살펴봐야 되는데 워낙 급박하게 아까 말씀하신 유엔 연설에 맞추려다 보니까 제대로 조사도 안 하고 월북으로 그냥 그 결론을 내리고 만 거죠. 그러니까 실종이 되고 북한군에 의해서 그렇게 발견이 돼가지고 사살대까지 8시간이 살아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문재인한테 보고하고도 3시간 이상이 살아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군에서 그건 다 밝혀낸 거니까.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그냥 방치해버린 거고 문재인 입장에서는 그 다음 날이죠. 22일인데 23일 새벽에 유엔 연설 있고 그리고 아침에서 보고받고 뭐 혹은 24일 날 그 다음 날 24일에는 또 아카펠라 공연 보러 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미 이 정부에서는 이건 그냥 월북으로 다 결론 내놓고 그리고 27일 날 29일 날 중간
그 수사 결과를 해경이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겨우 일주일 사이에 모든 걸 발표해가지고 이거 월북으로 이렇게 추정된다고 발표를 해버리고 그 증거로 한 6가지 이렇게 증거를 제시를 했는데 아주 편의적인 증거들, 자기들한테 유리한 증거들만 짜집게 해가지고 짜깁게 한 거라고 봐야 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제 정권이 바뀌니까 국방부도 김성구 정책기획처장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국민의 혼란을 준 점에 대해서 사과드린다. 예. 그리고 그 당시에는 해경 수사국장이 보고 그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던데 이번에는 박상춘이라고 인천 해양경찰서장이 나와가지고 섣불리 월북을 주장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다. 이렇게 툭 치고 가면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게 뭐 이게 진실이나 아니든 간에 예. 공무원들이 이런 식으로 어떤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하거든요. 그럼요. 그 사람들 목숨에 대해서 이렇게 아무 하찮게 얘기하는 듯이 뭐 조사도 제대로 안 하고 해놓고 지금 와서 뭐 사과한다? 미안하다 이래버린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유족들 어떤 한이 풀리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공무원들 이런 자세가 그리고 아까 국방부하고 해경 자세가 있죠. 이거는 올바른 공무원의 자세가 아닌 거죠. 예, 그 당시에 그 자세도 아니고 아까 또 그 아드님이 이야기했다는 거 그 한 국민의 어떤 생명과 이런 걸 갖다가 대통령이 했다는데 지금 문재인 정권이 제일 비난한 게 세월호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세월호 학생들 죽을 때 그 뭐 7시간인가 뭐 했다는 걸 비난한 거 아닙니까? 국민의 목숨과 안전을 그렇죠. 해야 될. 국민이 거기에 세월호 숫자만 다를 뿐이지. 그 이대준 씨도 우리 소중한 국민이고 그때 아카펠라 공연 보고 이거는 세월호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 거하고 똑같다는 거죠. 제가 세월호 그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물론 뭐 북한군에 대해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할지 몰라도 대통령으로서는 빨리 북한 측하고 뭐 긴급 그 한라인 통해 가지고 이 이대준 씨에 대해서 어떤 그 목숨을 보호할 조치를 취했어야죠. 국방부에 명령하든지 해가지고 우리 긴급 통신 전화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전혀 방기하고 뭐 아카펠라인가 그 공연 봤다는 게 뭐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제 뭐 발표한 분들이야 그 당시 책임자들은 아닌데 그 당시 책임자라는 게 이제 당시로서는 국가안보실에서 모든 통제를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지시를 하고. 그리고 있겠죠. 그 쟁점에 대해서 언론 공보 지침까지도 다 국가안보실이 내렸단. 그 국가안보실 국가안보실장이 대북 관계를 오랫동안 관장해왔던 서훈이 아닙니까? 대통령한테 어떻게 보고가 됐는지, 그리고 그때 국방장관이라든가 국방부가 왜 입장을 바꿨는지, 처음에는 천인공노할 짓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랬다가 바로 국가안보실에서 지침이 내려오니까 태도를 바꿨죠. 태도를 바꿔버렸고. 그래서 이러한 과거에 그렇게 잘못된 일을 저질렀던 고위 순애들, 책임자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책임을 규명하고 그에 상응한 어떤 법적 조치가 따라야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뭐 이 사안에 대한 대통령 기록물 그게 아직 밝혀지지 않아가지고 진실은 아직 좀 있어야 되지만 만일 진실이 월북이 아닌 것으로 되고 이러면은 지금 해경서장 총경일 건데 그분이라든가 국방부에 무슨 실장 정도가 있죠. 뭐 유감을 표명할 게 아니고 지금 고 교수님 말씀대로 당시에 이걸 담당하고 대국민 발표를 했던 해경 담당자하고 국방부 장관하고 사과를 해야죠. 대국민 사과를. 서훈 안보실장이 우선 제일 먼저. 그러니까 전부 다 그가 컨트롤 타워였으니까요. 사과할 사람들은 아닌데 내가 보기엔 서훈 실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 아닌데. 미국 가버렸잖아요, 벌써. 그러니까 이런 다 알고 튀었습니다. 이거 발표하라 그럴까 봐.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런 억울한 일에 대해서는 집권을 하면 반드시 밝히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지금 지킨 차원 아닙니까? 그래서 가족들도 우리 뭐 잘 알다시피 피살된 이재준 씨의 형 내준 씨인가? 이내진 씨라고 있습니다. 이내진이더래요. 준으로 아니고 이내진 씨던데. 학렬이 다르네요. 뭐 이렇게 학렬을 안 따랐는지 어쩐지는 모르는데 이내진 씨가 그동안 그 억울한
동생의 죽음을 밝히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 않습니까? 네. 언론하고도 많은 인터뷰도 하고 그 이 내진 씨가 이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월북자로 매도해 갖고 완전히 인권을 유린한 문재인은 민주주의를 이용한 악질범이다. 예. 이렇게 아주 규정을 했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예. 그 당시 이 사건을 은폐한 네. 문재인 대통령은 물론이고 국방장관 이런 사람에 대해서 아마 그때 국방장관이 송영무 장관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예, 되는데요. 예. 국방장관 이런 사람을 살인 방조 예. 내지는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를 하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예.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소송에 들어가고 그렇게 되면은 더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이렇게 은유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예. 말씀하신 예. 대로 문재인이가 딱 그것은 대통령 기록물로 해갖고 봉인 탁 해갖고 갖다 집어 넣어버렸으니까 그렇죠. 그냥은 15년 동안 볼 수가 없고 예. 이제 두 가지 아닙니까? 예, 예. 하나는 국회에서 3분의 3분의 2 이상 예. 동의를 받아야 하고 하나는 고등법원장이 영장을- 압수수색 영장을 내주면 된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그게 지금 또 거기다가 지금 명예훼손으로 예. 손해배상 청구까지 하겠다고 지금 문재인 전 뭐 대통령 당연히 상대로 그러겠죠. 그렇게 하겠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 살인 뭐 방조 이쪽으로 고소를 할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유족들이. 예. 그런데 뭐 그게 살인 방조가 될지 어떤 다른 법령 위반이 될지는 아직은 확실히는 어떤 식으로 나갈지 모르겠지만 유족 측에서 그렇게 하는 거는 지금 대통령 기록물을 지금 국회에서 3분의 2 이상인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170석 가까이를 갖다 차지하고 있는데 그건 좀 거의 불가능하죠. 그쪽에 그렇죠. 동의해 줄 리가 없으니까 네. 자기들 아주 취약점인데 그러면은 이 유족 측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결국 고등법원장의 영장. 거의 고등법원장이 어느 고등법원장이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생각했던 고발 그러니까 피의자의 주소지가 본래 관할이 있거든요. 예, 예. 지금 양산에 내려가 계시죠. 예. 그럼 부산 고등법원장의 그 영장이 그러니까. 필요하니까 이게 이제 고발을 하고 검찰에서 상당히 혐의가 있다. 예. 이렇게 되면은 이제 영장 청구를 고등법원장한테 해가지고 발부받아가지고 네. 대통령 기록물을 보게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지금 살인 방조 이런 거는 워낙 범위가 방대해가지고요. 대통령이 왜냐하면 국가의 행정 권력 전체를 갖다가 아우르기 때문에 이게 살인 방조란 구체적인 사건에 살인 방조범이 될 수 있는지는 제가 확신을 못 하겠어요. 그거는 고소를 그렇게 하면 이제 검찰에서 법리 검토를 하겠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다른 혹시 명예훼손 예. 이런 걸로도 같이 고소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아니 만약 그 기록물을 보면은 예. 해경이라든가 국방부라든가 그 뭐 특수정보든 뭐 여러 가지 보고를 올렸을 것 아닙니까? 예, 예. 그리고 뭐 문재인이 직접 지시한 것은 아니지만 서훈이가 했겠죠. 네. 그때 국가안보실장이니까 대통령한테 보고하고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어떤 지시가 갔는지 그것이 그걸 보면은 이게 은폐인지 아닌지는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폐는 판단할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살인 방조 이거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지 그러니까 않느냐. 그 법리적으로 따져봐야 그래서 할 일이네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걸 보고를 받고 그다음 서훈이나 국방장관 통해서 어떤 명예훼손적인 지금 결론을 내리고 발표를 했단 말입니다. 예? 예. 유족들은 전혀 동의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명예훼손이 되잖아요. 사자 명예훼손이 또 있습니다. 죽은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 그다음 유족들도 사실 명예훼손을 당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그러면은 그 국방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을 고소를 할 수 있잖아요. 예. 대통령도 뭐 이 그런 발표를 하도록 지시 라인에 관여됐다면은 예. 그런 명예훼손 교사 방조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예. 일단 고소를 해야죠. 예. 하면은 그거는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면은 검찰에서 그 대통령 기록물을 봐야지 진실을 알겠다. 그러면 그 대통령 기록물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 그 청구해가지고 고등법원장에 발부하면은 그 국회 동의와 관계없이 그걸 볼 수 있기 때문에 진실이 더 드러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족들도 뭐 마음의 상처를 말할 것도 없고 실질적으로 그 아들은 원래 육사를 가려고 했는데 예. 월북자 가지고는 못 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못 가고 지금 뭐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고등학교 마치고 바로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 그 무렵에 그 노무현재단 이사장 하던 유시민이는 김정은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개몸
개몽군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그때 얼마나 또 논란을 빚었습니까? 김정은이 개몽군주라고. 아, 그거는 개꿈이라고 있죠. 개몽군주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게 이 개가 다르고. 깨어있는 군주가 아니고, 개꿈? 개꿈을 잘 꾸는, 예. 그런데 사실은 뭐 문재인이가 그럴 일도 없지만 서훈이든 그 당시에 뭐 국방장관이든 자신 있으면은 예. 문재인 이거죠. 대통령의 기록을 공개합시다. 예. 그리고 민주당한테도 공개하세요. 그때 김정숙 그러면 되는 거 여사 아니에요? 옷 이것도 예. 결국 안 밝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떳떳하면은 그러니까. 그거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라 대통령 기록물 할아버지라도 자기 스스로의 명예를 지키기,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나서가지고 네. 밝히는 게 떳떳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대통령 기록물이라는 갑옷 속에 네. 그 장막 속에 한다는 거는 있죠. 우리 국민으로서는 지금 오늘 그 이번에 발표도 국방부 발표 났지만은 숨기는 게 많지 않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그 5년 동안 진짜 아까 우리 그 사드 기지에 전자파 2만 분의 1도 이야기했지만은 그런 식으로 자기들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는 은폐 군대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은폐를 한 게 워낙 많기 때문에 이번 그 이대준 씨 월북이냐 아니냐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쪽에도 분명히 숨기는 게 있다는 거죠. 그렇게 그렇죠. 의심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문재인이가 그렇게 해주면 좋죠. 자기가 그럼 얼마나 떠서든가 좋겠습니까? 공개를 하고 국회에서도 민주당이 거기서 협조만 하면 금방 3분의 2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공개합시다. 뭐 가서 기록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더불어민주당도 전혀 그런 의사가 없는 것 근데 같습니다. 그럴 의사가 없다는 것은 캥기는 게 많다. 아,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래도 뭐 문재인이가 걸린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만은 이거 아니라도 외통수에 걸렸구나. 그러니까요. 이건 이제 그렇죠. 이래진 씨가 고소를 한 거니까 이건 이제 정식으로 수사를 안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고 더군다나 윤석열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도 늘 얘기했지 않습니까? 제복 입은 사람, 국가에 헌신한 사람들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 이렇게 하고 지난번에도 천안함 유족이라든가 그리고 위에도 국가 유공자 유족들 대통령실에 초청해갖고 다 온찬도 하고 그렇게 애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도 상당히 지금 의지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도 도어 스태핑에서 그것에 대해서 기자들이 뭐 신구 권력간 갈등으로 이렇게 민주당에서 해석한다니까 아니 이건 진실을 밝히는 게 무슨 정치적으로 논쟁거리냐 이렇게 그러니까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진실을 밝히고 이런 데 대해서 진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란 말입니다. 그게 뭐 정권에 따라서 진실이 바뀌고 그런 건 아니죠. 말이 사슴이 되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사슴이 말이 되고 아닌데 여기에 대해서 밝히자는 게 무슨 정치 보복이니 정권 싸움이니 이 관계 있냐. 밝혀가지고 오히려 뭐 문재인 정권이 처음에 주장한 대로 그렇게 되면 자기들 명예가 회복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자기 이익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그 극렬하게 그 이제 반대하는 걸 보면은 진짜 뭔가 큰 걸 숨기고 있지 않나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기왕에 뭐 윤석열 정부가 그 해수부 공무원의 그런 억울한 죽음 이 부분에 대해서 진상을 밝히기로 했고 또 유족들도 이 고소를 했기 때문에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할 사안을 방기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진실을 진짜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뭐 그에 따른 엄격한 처벌을 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권만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 그리고 대한민국의 어떤 정통성 있는 정부가 계속적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 이거는 국민의 사실 정권이라는 건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신뢰가 무너지면 정권의 바탕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정파적인 이익이 문제가 아니고 어떤 국가의 어떤 채통, 채신 이런 걸 위해서라도 이번에 좀 진실이 좀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